자, 다음은 이준석의 일종의 이제 폐악질이 국진당을 그리고 윤석열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 마일리지 크게 하나 쌓은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이 시큰둥해요. 네, 저희가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남 이준석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를 공개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거는 이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법적 어떤 그 처리가 부당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탄원서를 공개하는 예가 있었던가요? 당사자한테 그 허가를 안 받고? 없었죠? 나는 이제 탄원서도 많이 대필 해줘보고 쓰기도 많이 네? 쓰긴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 탄원서가 판사가 읽기나 하는지 아니 그냥 장수대로 들어오면 그냥 대충 보고 탄원서가 왔구나 하는지라는 차원에서 늘 의심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난 처음으로 탄원서가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를 처음 본 거야. 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원본이 유출된 게 아니라 공개용이라고 찍혀가지고 복사본이 만들어져서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변지우가 독한 말을 해서 잡혀갔을 때 네. 우리 지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필로. 네, 혹시라도 변지우가 말을 실수했다고 하면 옆에 있는 독한 언니 따라하다 그런 걸 거예요. 라고 내가 이제 탄원서를 써줬다고 쳐. 네. 근데 그 탄원서가 복사가 돼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나? 그렇게도 되나? 라는 경우를 내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말하잖아요. 왜 셀프 유출 후에 그러니까. 왜 셀프 격앙하냐. 근데 문제는 이게 유출된 상황이 네. 이준석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셀프 유출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얼마나 윤석열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지금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하는지 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공개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돼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소 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직에 대한 것도 있는데 대표직을 곱게 포기해주면 너 경찰 조사도 안 받게끔 해주고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특사를 삼아서 미국이든 뭐 어디든 너 가고 싶은데 이게 막 보내주고 할게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갖고 자신을 회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심각한 탄핵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개입 행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 개입 행위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경찰 수사 자체를 무마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이걸 빼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나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준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 자필 탄원서를 열람해서 유출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럼 국짐에서 이거를 일부러 유출을 한 걸까요? 만일 이게 전략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일종의 평판을 나쁘게 하기 위한 유출이라고 하면 유출하면서 최소한 윤석열이 회유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만큼은 가렸어야 돼. 그렇죠. 근데 내장 그대로 유출을 그렇지. 한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꺼내놔 버린 거야. 이게 생각이 없는 거야. 일단 당장 윤석열이 죽든 말든 네. 탄핵 사유가 되든 상관없이 이준석이만큼은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지.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병풍으로 쳐는 윤석열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 없이 이거를 유출시켜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관점은 이게 유출됐다 또는 이런 게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쪽이 아니고 이준석이한테 곱게 그만두라고
불법적인 회유를 했다, 대통령이. 뭐 실질적으로 정치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네. 언론 논조에서 이런 논조는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뭔가 이준석을 몰아가는 분위기지 않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준석은 이제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죠. 이걸 통해가지고. 그럼 이제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갈 거예요. 네. 준석이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너 진짜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 누구 통해서 들었어? 문자로 받았어? 메일로 받았어? 라는 부분을 추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준석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겠지만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탄핵 마일리지 추가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유출시킨 놈은 내부적으로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지. 누굴까요? 국짐 내에서. 안철수밖에 난 생각. 지금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이가 네.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는데 이 현 비대위에 주호영이 병풍이고 권성동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권성동이 묘하게도 윤석열이하고 정반대로 내년 2월까지 전당대회를 미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과 약간의 뭔가 내통이 있었던 것 늘 같은. 얘기할 때 네. 이준석이한테 너 이거 징계 끝나면 복귀시켜줄게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김건희를 비롯한 윤핵관들이 몰아붙여가지고 막 강제로 비대위 체계를 넘기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해임까지 시켜버렸어. 그냥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이 진짜 윤석열이거나 김건희의 편이면은 조기 전당대회에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해주고 1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권성동의 입장에서라고 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내가 자리를 좀 다져가지고 당대표에 나가도 그때는 내가 나가도 될 거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거고 뭐 나경원은 장관 자리를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뭐 당대표를 나올 일은 없겠지만 네. 빨리 전당대회를 갖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1순위는 지금은 안철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손 마녀님도 치사한 성격의 안철수라면 충분히 가능. 뭐 치사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네. 계산을 잘 한 거죠.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맞대결을 한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뭐 언제는 이겼나요? 하긴 긁어보면 그렇게 형편없는 지지율과 의원들을 데리고 언제나 어디 가나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안철수는 네.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대단한 정치가일 수 있어요. 이렇게 쥐뿔도 가진 것 없으면서 이마만큼 나름대로 지난 10년 동안 이 높은 이력을 쌓은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당대표, 공동당대표로 정치 일정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MB의 엄청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안철수가 지금 빨리 전당대회 갖고 해야만 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건 확실해요. 빨리 해야죠. 앞에 이준석은 날렸고 네. 뒤에 있는 나경원은 장관으로 밀어냈단 말이야. 물론 유승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유승민 정도라고 하면 지금 하더라도 안철수가 합법적으로 이 자리를 찰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차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안철수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와우. 왜냐하면 지금 그 국진당 당대표의 권력은 뭐 거의 무소불위거든요. 모든 거를 다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국진당 당대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짐이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지네들 조직 체계를 짱짱하게 해가면서 일종의 그 내부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못 깨기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공천권을 거의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준석은 놓치기 싫었던 건데 뺏었잖아. 네. 그 가처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냅뒀을 거야. 탄원서를 냈든 뭐 하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인용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일단 검찰의 장악력이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혼돈의 멀티버스 돼버리는 거거든. 네. 닥터 스트레인저 뜨는 거거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급하게 꺼내갖고 이준석을 조여봤는데 되려 이게 역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지. 그럼 요 정도 허술하게끔 이 일을 저질렀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안 안측 말고는 이 다르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성접대 관련된 얘기는 쑥 들어간 거 보니까 네. 이준석이 들고 있는 카드가 의외로 막강하다. 저는 이제 선거자금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 안에서 안철수는 자기 자리 보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고 저렇고 약속한 거니까 윤석열이 원래 약속할 때는 준석이 날리고 자기 대표 자리 준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거래장이 먼저 떠버리는 바람에 그 거래를 했다라고 안철수가 주장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걸 하게 되면 윤석열도 탄핵이긴 하지만 안철수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원래는 채권자였는데 지금 그 채권 문서, 쉽게 말해서 준석이를 보내고 나를 시켜줄게 하는 채권 문서를 못 내밀게 된 거야. 공개가 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합법적인 표싸움, 투표 싸움을 해야 돼. 지금 아니면은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권성동도 나올 수 있고 이준석도 나올 수 있고 나머지 권토 중리하려고 공천권을 노리고 있는 온갖 놈들이 다 출전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조직표가 약한 안철수는 못 이긴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안철수는 이걸 하고 싶을 거다라는 상황이 이러한 위험한 청원서를 까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준석은 영리하네요. 이거 터지자마자 본격적으로 막 방송 출연해 가면서 네.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씩 확대해서 풀고 있어요. 빨리 딜이 들어오라고 하는 신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을 섭외하는 방송국들도 저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 의견들을 지상파에서 막 내보내 주는 거잖아요. 섭외해서.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거의 80%대 20%로 이기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한 번도 방송에서 초청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박용진은 매일 출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비정상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서울 지역 대의원이나 당원 투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 5등을 사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언제나 이제 저희 방송이 주장해왔던 대로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의원을 순환해서 찍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고민정이 아닌 정청래 의원을 찍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이트 와이어 전관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식구들 4명이 진보적 의원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1위 자리도 지키고 수박들도 이번 기회에 다 떨어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